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설 연휴에 많은 친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서 대북 문제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우리 긴 이런 역사의 국정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신의 한 수다, 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느냐,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언제나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경험, 오랜 경험에서 오는 어떤 촉감, 이런 감성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옆에서 폭탄이 떨어졌다. 폭탄이 떨어졌는데 저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나하고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도망가야겠구나, 이럴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폭탄이 떨어지면 이성적으로 거리를 재고 판단하기보다는 감으로 느끼는 거죠.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겁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 옳았느냐, 어떻게 피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런 이성적인 과학적인 분석들이 쌓여서 그것도 경험이 되고 많은 이런 감, 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감성적인 것, 이런 딱 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꼭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냥 감으로 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성적인 부분과 이 감성적인 부분,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등 경제 외교를 하고 300억 불의 투자 유치, 사상 유례가 없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라는 많은 국민들의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를 지나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좀 정체 내지는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다. 왜 그러냐,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렸지만 국내에서는 나경원 사태가 있었고, 이 나경원 사태입니다. 그 다음 또 외교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말이 외교적인 좀 설화가 됐다, 말실수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과연 이 분석이 맞는 건지,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꼭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도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그 감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점쟁이 버금가죠. 무속인들의 버금갈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의 그 감, 촉은 참 그게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이게 감이 이성적인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시간을 갖고 분석한 것이 이제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또 감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말 그게 그런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설날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모두 이제 대통령 관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경호요원만 빼고는 모두 명절 쇠도록 모두 퇴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모두 명절 새로 보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해서 떡국이라든지 잘하는 거죠. 어묵탕, 또 달걀말이, 만두, 이런 것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친지들에게 이렇게 대접도 하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이런 모처럼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기자들에게 관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자들을 초청해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서 대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 언론 왜곡도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기자들도 초청을 해서 한번 이 김치찌개,
김치찌개에는 이게 달걀말이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달걀말이는 여느 뭐 정말 요리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 달걀말이와 김치찌개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설날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정체가 되어야 하느냐. 참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갖고 온,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우리 원전 외교, 원전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으로 1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성과에도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지지율이 정체일까?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나경원 때문이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이 발언이 화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분석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보고 우리가 감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폭탄이 옆에 떨어졌으니까 감으로 일단 도망치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친 다음에는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도망치는 게 맞았느냐, 아니면 옆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그게 또 경험이 돼서 다음 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뭐 밥 먹으러 간다, 잠자러 간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했다면 일단은 감으로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잠자러 정말 갔다면 그건 뭐 차후에 분석을 해볼 부분이고요.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언론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판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형평성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피의자에게 1년 징역을 때릴 때는 그 피의자가 잘못한 것, 그 다음에 또 반성한 것, 그 다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태도, 또 그 다음 그동안의 관례, 물론 뭐 판사는 판례, 법, 모든 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합니다.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참작을 해서 최종 징역 1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언론은 속성상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뉴스가, 별다른 뉴스가 없으면 뭐 크지도 않는 뉴스, 제가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뭐 뉴스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대서특필이 되는 겁니다. 대서특필이 되면 기자들이 소위 뭐 굉장히 펌핑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과장을 좀 합니다. 언론의 왜곡의 가장 무서운 것은 침소봉대입니다. 과장입니다. 글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 글이나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말을 좀 강하고 세게 해야 뭐 들어주거든요. 또 뭐 시청률도 높아지고. 기자는 속성상 기사를 세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업이 되면, 크게 보도가 되면 더 세게 쓰게 됩니다. 그래야 뭐 관심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토업이 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기사가 별로 없으면 뭐 정말 택도 아닌 기사가 엄청난 큰 기사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언론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속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형평성을 좀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 정말 말 그대로 정파성, 편파성이 없는 보도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정파성, 편파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를 지켜가려고 하고, 언론의 속성상 이렇게 형평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의 속성상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판사들이 좀 부럽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이 속성,
지금 대표적으로 MBC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한 것을 매일같이 데스특필을 합니다. 이란하고 무슨 곧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큰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외교 참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나경원 사태에 대해서 MBC가 여론조사를 해서 2배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에 더 책임이 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감으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 2배 가까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성적으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사태에 그렇게 책임이 크냐. 그 다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입니다. 실수인데 이게 정말 매일같이 MBC가 그렇게 데스특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외교 문제냐, 외교 참사냐. 300억 달러 투자 유치, 300억 달러 투자 유치가 98이라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 이 부분이 가져온 갈등은 2다. 98대 2다. 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만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감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지만 시간을 갖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이게 또 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치가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죠. 일단 저 거짓말 한다라고 보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재명이 밥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잠자러 가는 것은 거짓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사법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것은 거짓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2가지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경원 사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사태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도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나경원 사태는 100% 나경원의 잘못입니다. 거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출산 기후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3개월 만에 하지 않겠다 던지고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아이고 출마하십시오. 얼마든지 출마하십시오. 지지율도 높은데 3개월 된 이거는 또 다른 사람 빨리 임명해서 또 교육하고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이라고 할 테니까 절반 가까이가 어서 출마하십시오. 대통령이 이래야 됩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전혀 국정에 책임감도 없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3개월 만에 그것도 직속 부위원장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서 나가라. 전당대회 어서 나가십시오.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선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나경원이 지금 지지율이 자기가 높으니까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우도 없이 무조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자기가 사표 던지고 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공직에서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까? 모두 나경원의 책임입니다. 그까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뭐냐? 이게 당무에 개입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 나경원에 대해서 좀 과도한 정치적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좀 고려했어야 한다. 그 책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책임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았느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당무에 영향력 좀 미치면 안 됩니까? 집권 여당에서 당대표를 뽑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은 원수 보듯이 돌아보아야 합니까? 아예 남의 일처럼 해야 합니까?
이거 제가 참 거듭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정 분리를 한 것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독재를 할 생각도 없고 독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 기본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제1호 당원으로서 영향력을 좀 끼쳐야죠. 만약 반대로 이런 예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과 어떻게 하면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느냐?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유승민에 대해서 약간의 견제하는 개인적인 의견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개인적인 영향력, 개인적인 견제도 하지 않아서 유승민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전체 국정, 집권 여당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뭐 남의 불구경하듯이 하다가 집권 여당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했느냐? 또 그럴 겁니다. 대통령의 선한 영향력으로 집권 여당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남은 겁니다. 이 대통령의 나경원에 대한 해임, 중징계가 전당대회에 나가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익힐 수 있다. 나경원을 뭐 출마를 주저앉히는 것이냐,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두렵다고 해서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나경원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해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사권자로서의 인사 행정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정 인사권자로서는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나경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고, 여당의 전당대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끼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고, 문제를 모두 일으킨 것은 나경원이다. 앞으로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한다? 나경원 보고 출마하라 출마하지 말라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정치적 해석으로 출마가 어렵다, 출마를 할 수 있다, 그건 나경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정무적 책임까지를 모두 포괄해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나머지 90%는 모두 나경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감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것도 이제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좀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여론들은 바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은 뭐 바뀌겠습니까? 개딸들이야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바뀌어갈 것이다. 나경원 사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이 북한이듯이 그 장병들을 격려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우리의 친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꼭 찍어서 이렇게 이란이다 이렇게 한 것, 적 이 표현을 쓴 것, 뭐 잠재적 위협 뭐 이런 외교적 표현이 좋은데 적, 이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약간의 실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2%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가 98이라면 이건 2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실수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실수 종종 있고, 그런 거 이제 해결하자고, 이거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적대시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병들 격려하는 것이고, 우리의 적이 북한이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고,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있는 장병들한테 가서 뭐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뭐 너희들이 뭐 별로 뭐 할 일도 없다, 너희들 하는 일은 뭐 별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래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제가 이 말이 적절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이 실수를 그렇게까지 부풀리고 그렇게까지 지금 보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MBC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일같이 지금 막 민주당 무슨 대통령 사과하라,
참사다. 말만 나면 참사입니다. 참사는 이런 게 참사가 아니고 MBC가 한 행태입니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바이든 발언,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언을 놓고 그걸 왜곡, 가짜뉴스를 냈습니다. 그것보다 더 국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감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왜곡한 다음에 미국 국무성에 취재를 합니다. 취재의 목적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 국무성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시키고 미 국무성을 격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미 국무성의 태도, 입장은 무엇이냐? 미 국무성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입장을 묻습니다. MBC는 대한민국 방송국입니까? 어디 방송국입니까? 외교와 국방 문제는 가급적 전문적인 영역이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충분히 뭐 그런 거 하자고 지금 서로 대사 보내놓고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뭐 이런 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외교적인 사소한 이런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또 푸는 과정에서 이란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언제나 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는 갈등과 화해 이렇게 반복하면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사과를 합니까? 지금 MBC의 왜곡, 또 MBC의 가짜뉴스, 또 MBC의 외교 국방에 대한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훨씬 더 몇 배로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 계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이런 경제 외교의 성과, 설 연휴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개딸들을 빼고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지금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저 사법 비리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치를 하자라고 합니다. 협치를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둑놈이 지금 자기 도둑질을 한 것을 부인을 하면서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을 조롱하고 있는데 저게 정치입니까? 이재명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 협치를 해야죠. 근데 이재명은 정치를 할 자격도 안 되고 하는 지금 행동도 정치가 아닙니다. 저건 도둑놈이 자기 도망갈 구멍만 생각하고 있는, 경찰 때리잡을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저 도둑놈을, 저게 무슨 정치고 저게 무슨 협치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 참 다행한 일이다. 거기에 또 발 맞춰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정체되느냐? 개딸들은 제외하고 많은 국민들이 감으로, 감도 중요합니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실수도 좀 하고 300억 달러 유치를 하긴 했지만 또 나경원 보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언제나 대통령이 저럴 때는 좀 강압적으로 집권 여당의 이 찍어 누르기, 이렇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여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 과거의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좀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그 발언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또 나경원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느냐, 300억 달러 투자 유치라는 성과가 압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이 경험, 그동안의 경험으로 가졌던 이 감을 좀 교정해야 한다. 그런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설 연휴에 친지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정해 가는 것이 아니냐. 시간을 두고서는 이 문제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정체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